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하면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각종 체험 부스들이 마련돼 무주를 찾은 관광객들도 달아오른 대회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부스에서 아이들이 격파 체험에 나섰습니다. 조그마한 주먹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목표물을 격파하고 나니 마치 실제 태권도 선수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입니다. 직접 태권도 선수들 하는 경기장에서 이 격파장을 깨보니까 왠지 더 자랑스럽고 멋있는. 경기를 하루 앞둔 외국 선수는 긴장감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날렵한 발차기를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I fight tomorrow, 68 kilo. I want next time again come back in Korea. It's a very good country. 미래 태권도 꿈나무들은 화면으로만 보던 올림픽 챔피언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곳곳에 펼쳐진 먹을거리와 체험 행사는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태권도의 어떤 기상, 그러니까 담대함, 그런 꿋꿋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렇게 무주 깨끗한 곳이니까 이 자연적인 것도 좀 받아들이면서. 개막 이후 이틀간 남녀 6개 체급에서 경기가 열린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남은 10개 체급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관람객들의 기대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매일 오후와 저녁마다 한 차례씩 콘서트가 열리고 각종 부대 행사들도 마련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기간에 전통무예 수련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태권도 지능재단은 오늘부터 29일까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계자 그리고 태권도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무예 수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오는 30일에는 IOC 위원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를 보여주는 전통무예 수련 시연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서울사무소가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준공된 국민연금 강남 사옥의 회의실과 사무공간은 연건평 200평금으로 연간 임대료만 3억 원에 달하고 외식업체 이용료 등 운영비와 관리비에 수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값비싼 호텔 이사회 대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울 사무소를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소 운영이 더욱 낭비적이어서 추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모집 방식도 신뢰가 가지 않고 소송의 실체도 모호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중화산동의 한 빌딩.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 여럿이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몇몇이 상담을 받고 있고 건물 밖에는 인감과 등본 등 서류를 든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접수비 몇만 원이면 보상금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이곳을 찾은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왔어요. 과연 믿을 만한 소송일까? 이들은 소송인을 모집하며 국가가 할 일을 자신들이 대신하는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개 모집 대신 메시지로 아름아름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믿을 만한 단체임을 강조합니다. 저희 국무총리 소속 국회의원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사단 법인에 40명의 삼선 사상 국회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해당 의원 측은 이 단체와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유가족들을 돕겠다는 차원에서는 움직일 수 있으나 이 사단법인의 어떤 권능을 부여하는데 직을 맡으신다거나 아니면 대표격으로 활동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해당 단체의 대표도 소송 계획을 묻자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합니다. 소송을요 이미 천사명을 했고요. 더 이상 그거는 소송을 위해서 재판을 위한 서류 받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에 대한 근거나 계획도 없이 접수비와 개인정보만 수집한 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국가가 나서야 하는 사안인 만큼 피해 가족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달 말 가동을 중단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0일까지 군산 조선소 도크에서 건조된 선박 4척을 선주에게 인도 또는 이송하는 한편 군산에 경비 인력만 남긴 채 전 직원을 울산으로 이동시키는 가동 중단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2척은 군산조선소에서 선주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2척은 울산으로 가져가 보관하다 추후에 선주에게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5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주차장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200여 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 천장에 용접 작업을 하다 바닥에 쌓아놓은 단열재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무주군 설천면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태권도원에서 읍내로 향하던 0.7톤급 화물차 한 대가 건너편에 가로등을 들이받아 운전자 58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을 통한 인구 순유출이 연간 5천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특히 20대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20살에서 29살까지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은 7천여 명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순유입되는 인구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 1, 4분기에도 이미 20대 인구는 2,500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